이번 투기학술대회를 기획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점이나 취지 또는 목표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왔는데요.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 학회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이 워낙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인데요. 의료 분야에서 AI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학회가 뭐 연구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제 지원도 하고 많은 교류도 했다면 이번 학회에서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장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 발표하시는 자유연재나 심포지엄에 참여하신 분들의 내용을 좀 보시면 단순히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그런 부분보다도 또 어떤 회사에서나 아니면 병원에서 적용을 해보니 어떻다라는 실제적인 내용들도 좀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호상 대한의료정보학회장님. 혹시 앞으로 의료정보학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의료정보학회가 더 크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정보학회는 1987년에 세워졌습니다. 역사가 꽤 오래됐죠. 87년이라고 하면 거의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정보학회도 많은 발전을 했죠. 과거에 이제 의료정보학회가 주로 현재 EMR, 일렉트릭 메디컬 레코드, 아니면 그런 종이 없는 그런 병원 이런 쪽에 애를 많이 썼다면 이제 그런 쪽에서부터 조금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AI가 많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의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AI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정보학회는 그 여러 가지 물론 예전에 해왔던 그런 의료정보뿐만이 아니라 AI, 메타버스 같은 거, 뭐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빅데이터, IoT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연구되고 또 어떤 사업에 사용될 수 있게 우리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더 커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태훈 부학술위원장님. 혹시 연구를 하시면서 협업이 주는 이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지난 어제 했었던 강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의료 정보의 모든 분야는 협업이 없으면은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의료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조금 이제 넓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정보학이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혹은 뭐 어떤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할 때 이게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거를 생각을 하려면 항상 도메인 전문가와의 협업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조면은 제조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금융이면은 금융 쪽도 마찬가지고 의료면은 당연히 의료 전문 도메인 지식을 우리가 여러 가지 신기술과 결합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드시 협업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진료과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접근성이 사실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의료 정보가 비대칭성이 있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쉬운 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그거를 받는 사람이 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의료 정보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의료진에 의해서 생산되는 지식과 이 정보들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생성된 지식이니까 그 도메인 지식을 따라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협업이 정말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업을 해야 이제 뭐가 가능하냐? 협업을 해야만 실제 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무언가 기술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게 기술자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기술이 좋아서 이 시작을 하는 거는 항상 안 좋은 길로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게 항상 어떤 니즈에서 출발을 해야 거기에서 나온 산출물이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저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본질을 못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그런 협업 스터디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의료정보학회 여기 지금 발표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업으로 이루어진 연구 발표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그런 것도 제가 말한 거를 입증하는 그런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또는 비슷한 분야, 의료 AI 연구하신다고 하셨는데 후배 연구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나름대로 의학을 공부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의학적 주제를 잡아서 혹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잡아서 뭔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적어도 그 질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양질의 정보들이 많이 있고요. 논문 같은 것도 보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해당 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그래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과서를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이거를 읽어봤을 때 의학적인 정보들은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 의학적인 이 사고방식은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어떤 용어들이 많이 쓰인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거나 본인이 한 성과를 제대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스킬을 정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결국 이제 협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의사소통 스킬이라는 게 저는 이제 정말 두루두루 사람들과 잘 지내고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나가는 것을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임수빈 연구원님, 방금 포스터 발표 진행하시는 거 잘 봤습니다. 혹시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하던 연구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는데 심사위원님들의 평가를 통해 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고 더 넓은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균호 서울대학교 연구원님. 네. 방금 포스터 발표 잘 봤습니다. 혹시 간단한 소개나 소감 같은 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노균호라고 하고요. 이번에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이제 학회에서는 포스터를 직접 부착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이 포스터 같이 이렇게 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하는 건 방식은 좀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었고요. 네, 즐겁게 했습니다.